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할 때 오히려 고통을 찾아 나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우리 각자가 스스로 설정한 한계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작은 영감과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식 탐험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훈련 중에 교관이 달리기를 멈춰주길 바랍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야 할 때면 물이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굳은 날씨를 마주하면 해가 뜨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희망의 의지에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기를 바랐습니다. 교관들이 제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를, 그리고 그 끝이 언제일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갈망했습니다. 바로 그런 극한의 불확실성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장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할 코치도 트레이너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을 바쳐 노력한 끝에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를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속한 분야에서 최고들만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나오는 성대한 만찬. 모두가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나타나야 합니다. 목에는 수건을 두른 채로 말입니다. 방금까지 치열하게 자신을 단련하다 온 사람처럼. 물론 그 자리에 대한 존중은 표해야 합니다. 멋진 의자에 앉기 전 땀이 묻지 않도록 수건을 깔아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십시오. 비범한 사람들 속에서 더욱 비범한 존재로 남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곤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저 느낌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고통은 행복과도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 상황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 너무나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울트라 마라톤 중 하나로 꼽히는 배드워터 135불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죽음의 계곡을 가로지르는 217km의 경주로 상상조차 힘든 더위 속에서 펼쳐집니다. 저는 그 대회의 출발선에 섰을 때 이미 두 발이 모두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피로 골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뼈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제 오래된 영상을 찾아보면 발목에 감겨있는 검은색 압박 테이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217km를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테이프는 너덜너덜해져 제 뒤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거나 과장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려거든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제 자신이 무엇을 해냈는지 알고
인간의 정신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 자신조차 믿기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그 한계 너머로 저를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성공의 한계선을 그어놓습니다. 나는 저런 걸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 자체가 그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바로 그 생각의 뚜껑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설정했다면 지금 당장 그 뚜껑을 열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들은 아직 나를 몰라.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하나 더, 또 하나 더 해낼 수 있다고. 누가 이 무거운 보트와 통나무를 들 것인가? 바로 당신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황금 같은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맵니다. 돈을 버는 것일까? 가족일까?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패배자로 살고 싶은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고 하루 종일 찝찝하게 걸어 다니고 싶은가? 그래서 저는 목표 없는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5km 달리기 대회도 10km 마라톤도 그 어떤 목표도 없을 때 삶이 엉망진창이고 지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목적이 나타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날씨가 너무 춥다고요? 너무 덥다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요? 어쩌면 당신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편견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일한 흑인 지원자, 유일한 여성, 혹은 소수자라는 사실이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나요? 어린 시절 저 역시 그랬습니다. 흑인이라는 것,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들이 제 머릿속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 환경, 그리고 상황들이 당신의 머릿속 공간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멘탈 게임입니다. 당신 자신과 벌이는 심리전이죠. 만약 당신이 이 게임에서 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의 부정적인 것들이 당신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해 모의고사를 치르고 최고의 점수를 받습니다. 울트라 마라톤 선수는 훈련 중에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장이나 경기 당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준비되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9살 때 공군에서 구조요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수영 등 모든 신체 능력 평가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야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는 순간 저는 정신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빠른 포기자를 훈련시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정신적 장애물에 대비하여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 최악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튀지 말고 섞여라. 절대 자원하지 말고 기대를 뛰어넘으려고 애쓰지 마라.
바로 그 섞여들려는 사고방식이 당신을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주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리에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다면 저는 135kg의 몸무게에 만족했을 것이고 달리기와 수영을 싫어하는 제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이비실도, 레인저스쿨도, 울트라 마라톤도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절대 무리에 섞여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결단력, 자기훈련, 노력과 같은 단어들을 마치 형벌처럼 두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그것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을 저보다 높은 연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저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였죠. 그래서 제 약점을 드러내면 그들이 저를 비난하고 제 기분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문제를 당신보다 더 잘 숨겼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구나. 저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립니다. 치열한 그라인드, 즉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 속에서 증오와 원망은 모두 걸러져 나갑니다. 당신을 향한 미움을 저장할 증오 은행 따위는 없습니다. 매일 자신을 갈고 닦는 그라인드의 과정 속에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당신을 성장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불평이라는 전염병이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의 삶이 엉망이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문제에 대해 불평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까? 행동을 취하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침대에 계속 누워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서 힘든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날이고 당신 앞에는 또 다른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발끈을 묶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제가 훈련받을 때 우리는 거대하고 무거운 통나무와 고무보트를 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날이면 제 머릿속으로 악마들이 들어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조금만 더 무언가를 해낸다면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지옥 같은 하루가 끝나면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 정신에게 결승선은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날에 또 체육관에 가는 건가? 저는 답했습니다. 저 보트와 통나무가 아직 무거워서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보트와 통나무를 들고 해변을 달렸습니다. 그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봐,
이제 누가 저 보트를 들지? 인생이 바로 그 보트입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미친 듯이 집착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새벽 1시에 체육관에 있는 당신을 보며 미쳤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집착과 열정의 영역에 도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